먼저 어제 오후 늦게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보탬이 되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후보자로 지명된 지 33일 만에 갑자기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어제는 문재인 정권의 첫 추경 협상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조 후보 사퇴 이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청와대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조 후보자 이상으로 자질 논란이 거셌던 인물입니다. 고액의 자문여왕, 방산 로비스트 의혹, 수차례의 위장전입과 2차례의 음주운전 등 일반 서민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에 살고 계신 분이 과연 방산 비리 척결 등 시급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조 후보의 사퇴와 송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청와대가 주도한 정치적인 타협의 결과물이라면 추경의 시급성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정권의 적폐 청산을 천명하며 국민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느 정권보다 법과 원칙을 소중히 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안을 들여다보니 정부를 이끌어갈 수장들은 하나같이 문제 있는 불량품만 뽑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기어코 반대하는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권 창출 2개월 만에 법과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똑같이 문제가 있는 후보 중 누구는 탈락시키고 누구는 임명하며 인사를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은 국민적인 지탄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인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총리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정말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바라신다면 문제 많은 장관들의 임명 철회를 간곡히 요청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대통령을 대신해 총리께서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 국민의당까지 포함해서 정의당 그리고 서영교 의원님 이렇게 예결위에 전체 회의에 참여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만시지탄은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우리 추경을 위한 의결특위 부분의 상임위 예비 심사까지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넘게 진행된 이제 전부 다 앉았습니다. 충분한 질의와 그에 따른 심사, 거기에 따른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저는 본말이 전도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그 어려운 끝에 여기 왔는데 인청을 또 들먹이고 정치적 공세를 하고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을 말씀드리는데 지난 가뭄에 ABB 몇 푼 해가지고 그 농심들 타들어갈 때 그때 추경에 빨리빨리 했어야 이거 재상화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재정법에 분명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에도 물어봐도 다 알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저는 최소한 오늘 참여하시면서 정의당 외의 야 3당 간사님께서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실 심사가 우려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늦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데 대한 최소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될 부분에서 오히려 또다시 어깃장을 놓는 이런 부분은 지금 예결특위에서 지금 시간 없는 이 부분이 살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정치적 공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제하시고 국민의 살림살이를 더 꼼꼼히 시간은 없지만 더 살피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럴 때 했던데 법적 근거가 이거는 있고, 그러면 그 법적 근거에 따라서 조금 확대 해석해가지고 과거에 어느 정부 때 어느 시점에 추경이 이렇게 했으니까 하는 무슨 증거를 대놓고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야당에서 요구했던 게 2015년 저희들이 여당 때 했던 방식대로 하도 그때 야당이 메르스가 자연재해 아니다 하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안을 개정안을 내고 같이 심사를 하면서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대량 실업 우려에 갖다 걸면은 그거는 좀 아는 사람 중심으로 보면 그거는 속아 웃을 일입니다. 아니 공공부문의 일자리 개선과 일자리 여건 개선인데 공공부문에서 대량 실업이 있었습니까? 우려가 있습니까? 앞으로 공무원들 많이 내보낼 겁니까?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일자리 예산은 11조 2천억 중에 1.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98.2% 중에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할 거냐 하는 무슨 기준이 있고 그게 법 개정 약속으로 나타나고 야당으로서는 그거 뭐 찬성도 할 일도 없겠지만은 굳이 정부에 있었던 경험으로 보면은 중간쯤 되는 안을 내가지고 그대로 법안을 내고 거기에 맞춰서 심의를 하고 국민들 걱정을 들어드리자 하는 게 제 의견인데 총리께서 답변하시는데 그냥 공공실업의 대량 실업의 우려에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거 전례 혹시 비슷한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있으면 그걸로 합시다. 그 자료를 꼭 좀 내주시고요. 이거는 준거가 되는 법 개정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아니고 재해 아니고 경기 침체 아니고 자, 예. 대량 실업 아닌데 요 정도 안을 넣고 여기에 맞춰서 하자 하는 증거가 있고 과거 전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주시고 그리고 18일까지 밤새워서 합시다. 예. 안타깝게도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으로 비교섭단체위원으로 예결위원회 배정이 되었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여당, 야당 그리고 여러 당들이 오늘 합의에 들어온 자리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정부가 흔들렸고 이제 문재인 민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진용이 갖춰진 국무총리 이하 장관 분들의 자리를 보니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국민을 국민답게 살게 해달라는 요구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10시에 예정되어 있던 추경이 예결위가 오후로 미뤄지면서 오전에 봉제공장 사업장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수제화 공장 사업장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가방공장 사업장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추경이 빨리 돼서 의원님 대출 좀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대출 받아야 빚인 걸요. 그런데 이번에 이 대출 못 받으면 저희 사채 써야 합니다. 그러니 빨리 해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분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어제 봉제공장 사업장 대표가 문을 닫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소공인들에 대한 생각은 없는 건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결위를 정상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000억대 대출을 만들어주면 그 1,000억대가 하루 만에 소진된다고 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정부가, 여야가 이제 조금씩 양보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검토해보니 박근혜 대통령 시절 2016년 7월 26일에서 9월 2일까지 브렉시트를 대비하자, 그리고 조선업을 대비하자라고 하면서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놓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일자리 추경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치안센터에 한 명 있던 경찰마저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이 위협한데 경찰은 어디 갔는지 좀 더 찾아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과로로 쓰러지는 과정 속에서 저희는 대량 실업을 극복할 수 있는 일자리 추경도 필요하다, 이렇게. 지난 가뭄에 ABB 몇 푼 해가지고 그 농심들 타들어갈 때 그때 추경에 빨리빨리 했어야 이거 제 상황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재정법에 분명히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에게 물어봐도 다 알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저는 최소한 오늘 참여하시면서 정의당 외의 야3당 간사님께서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실 심사가 우려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늦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데 대한 최소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될 부분에서 오히려 또다시 어깃장을 놓는 이런 부분은 지금 예결특위에서 지금 시간 없는 이 부분에 살 부분, 지금 이번에 우리 추경을 위한 예결특위 부분의 상임위 예비 심사까지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넘게 진행된 이제 전부 다 앉았습니다. 충분한 질의와 그에 따른 심사, 거기에 따른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저는 본말이 전도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그 어려운 끝에 여기 왔는데 인청을 또 들먹이고 정치적 공세를 하고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을 말씀드리는데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조 후보의 사퇴와 송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청와대가 주도한 정치적인 타협의 결과물이라면 추경의 시급성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정권의 적폐 청산을 천명하며 국민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느 정권보다 법과 원칙을 소중히 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안을 들여다보니 정부를 이끌어갈 수장들은 하나같이 문제 있는 불량분만 뽑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기어코 반대하는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권 창출 2개월 만에 법과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똑같이 먼저 어제 오후 늦게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보탬이 되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후보자로 지명된 지 33일 만에 갑자기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어제는 문재인 정권의 첫 추경 협상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조 후보 사퇴 이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청와대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조 후보자 이상으로 자질 논란이 거셌던 인물입니다. 고액의
자문녀와 방산 로비스트 의혹, 수차례의 위장전입과 2차례의 음주운전 등 일반 서민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에 살고 계신 분이 과연 방산 비리 척결 등 시급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북한에 문제가 있는 후보 중 누구는 탈락시키고 누구는 임명하며 인사를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은 국민적인 지탄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인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총리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정말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바라신다면 문제 많은 장관들의 임명 철회를 간곡히 요청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대통령을 대신해 총리께서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 국민의당까지 포함해서 정의당 그리고 서영교 의원님 이렇게 예결위에 전체 회의에 참여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만시지탄은 있습니다만